76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8이고 a의 x제곱 그리고 b의 y제곱이 16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변형을 시켜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의 x제곱에 해당하는 값에 x분의 1제곱을 다시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 a가 될 것이고 이 값은 16의 x분의 1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b의 y제곱에 y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 b가 될 것이고 이 값 또한 16의 y분의 1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힌트를 사용을 해보자면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값이 8이라고 했는데 a 대신에 16의 x분의 1제곱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b 대신에 16의 y분의 1제곱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이 8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16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 제곱이 될 것이고 이 값이 8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2의 4제곱 그리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져야 되므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2의 x승과 3의 y승과 그리고 5의 z승이 a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값이 2라고 합니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왼쪽의 식을 변형을 해서 이 모양을 도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의 x승에 x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2가 되고 그 값은 a의 x분의 1제곱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의 y제곱에 해당하는 값에 y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3이 되고 이 값은 a의 y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의 z승에 z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은 5가 되고 이 값은 a의 z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값을 이제 세로로 몽땅 다 곱하게 된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에 해당하는 값은 a의 x분의 1 곱하기 a의 y분의 1 곱하기 a의 z분의 1이 되고 이 값을 다시 표현을 할 때 a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그리고 z분의 1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의 식을 보게 되면 위의 힌트를 보게 되면 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다 더한 값이 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2가 되고 그리고 이 값을 다 곱하면 30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30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루트 30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사실 여기에서 a의 제곱이 30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0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루트 30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앞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자연수의 x제곱, 자연수의 y제곱, 자연수의 z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a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8의 x제곱 그리고 9의 y제곱 그리고 12의 z제곱이 같을 때 이러한 값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러한 식의 값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값을 일단 이무의 실수 k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8의 x승에 x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 그냥 8이 될 것이고, 이 값이 k의 x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의 y제곱에 해당하는 값에 y분의 1제곱을 하게 된다면 이 값은 9가 되고 k의 y분의 1제곱이 되게 되고, 12의 z승에 해당하는 값에 z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은 12가 되고 k의 z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해야 되는 이 값의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은 k의 x분의 a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을 k의 z분의 2제곱과 같게 만들어 준다면 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해보자면 k의 x분의 a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은 k의 z분의 2제곱이 되는데, 이 각각의 값을 구해보자면 k의 z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12였으니까 이것은 12의 제곱이 돼서 14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k의 y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9였으니까 이 값에 9를 대입을 하면 이 값이 144니까 k의 x분의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반드시 16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은 힌트를 바탕으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의 x분의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16인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값을 변형을 시켜보자면 2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k의 x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k의 3x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되고, 이 값을 통해서 이 값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이 되려면 2의 4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의 4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에 해당하는 값은 k의 3x분의 4제곱이 되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므로 x분의 a에 해당하는 값이 3x분의 4가 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 a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지우고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4의 x제곱 그리고 5의 y제곱 10의 z제곱이 같을 때 2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값도 위에 풀이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무의 실수 k로 이 값을 놓은 다음에 이 모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4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은 4에 해당하고 이 값은 k의 x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5의 y제곱에 y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5가 되고 이 값은 k의 y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의 z제곱에 z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10이 되고 이 값은 k의 z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차례대로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되려면 k의 2x분의 1 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k의 x분의 1제곱이 4였으니까 이 값은 그 값의 2분의 1제곱을 해야 되는 것과 동일하므로 2가 됩니다. 그리고 k의 y분의 1제곱은
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5가 됩니다. 그리고 k의 z분의 1제곱은 이 값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10에서 10을 나눈 값과 동일하므로 이 값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k의 2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k의 값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이 위에 있는 이 값이 0이 된다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2의 2x제곱과 3의 2y제곱이 k이고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y가 0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로그를 써서 풀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지수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 자체가 0이라고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식으로는 바로 대입을 하기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값을 정리를 한번 해서 이 왼쪽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식을 정리를 하자면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값이 2xy가 되게 되는데 이때 양변에 x 곱하기 y를 나눠주게 되면 2에 해당하는 값이 xy분의 x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오른쪽에 적어보자면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의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식을 바탕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의 모양을 약간 변형시키자면 4의 x제곱에 해당하는 값도 k이고 그리고 9의 y제곱에 해당하는 값도 k가 되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값은 k의 x분의 1제곱이 되고 그리고 9에 해당하는 값은 k의 y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두 개를 곱하게 된다면 좌변끼리의 곱은 36이 되고 우변끼리의 곱은 k의 x분의 1제곱 그리고 k의 y분의 1제곱이 되게 되므로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제곱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식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36에 해당하는 값은 6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6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이제 80번부터 활용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을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글자 A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해서 이 첫 번째 글자보다 조금 큰 글자 A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글자의 크기였다면 이거는 확대한 두 번째 글자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대한 A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 두 번째 글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율로 확대 복사하여 더 큰 글자 A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번째 글자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더니 다섯 번째 복사본의 글자의 크기가 처음 원본 글자의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8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4회째의 복사본의 글자의 크기에 2의 n분의 n제곱배일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 때 제가 도식화를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A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 확대 복사하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글자인데 여기에서 제가 A배 확대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로 A배씩, A배씩, A배씩 그리고 A배씩 확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문제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더니 5회째 복사본의 크기 5회째 복사본이니까 5번을 복사를 한 것이니까 이 글자의 크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글자보다 이 값이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를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 글자의 크기를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A배씩 5번 커졌습니다. 그러면 A의 5제곱만큼 커졌는데 어떤 것이냐면 처음 크기였던 P에 해당하는 크기가 A의 5제곱만큼 커졌을 때 이 값이 처음 크기 P보다 2배가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분을 하게 되면 P와 P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결국 A의 5승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뒤에 문제를 풀어보자면 8회째 복사본의 글자의 크기가 4회째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4회째는 이 값이 되게 됩니다. 4번 복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회째는 이렇게 A 7번, 8번을 복사하게 되면 이 값이 8회 복사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식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의 크기를 제가 Q라고 놓게 된다면 이 값은 몇 배 커졌냐니까 몇 배 곱하기 Q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처음의 크기는 Q였는데 한 번 복사를 할 때마다 A배씩 커지는데 그것을 4번 반복을 했으니까 A의 4제곱만큼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다시 표현할 때 물음표 곱하기 Q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기 때문입니다. Q와 Q는 같은 문자니까 사라지고 이제 이 A의 4제곱만 표현을 해보자면 전에 있었던 이 값을 양변에 5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A의 값은 2의 5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2의 5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값에서 4제곱을 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 값은 2의 5분의 4제곱이 되고 이 값과 우리가 원하는 크기, 물음표의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이 2의 5분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4가 되고 m의 값은 5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인구는 1995년 말에 약 4만 명이었고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약 676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2005년에 말에 이 도시의 인구는 약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활용 문제는 일단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1996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너무 힘드니까 2005년을 중간에 지냈다가 2015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인구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에는 인구가 676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이 가운데에 있는 2005년에 몇만 명이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1년에 A배만큼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4만 명, 맨 처음에 4만 명이었는데 A배만큼 20년 동안 증가를 했더니 2015년이 되어서 676만 명이 되었습니다. 만자는 좀 귀찮으니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A의 20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676이 되게 되고 A의 20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4를 나누게 되면 169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05년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4만 곱하기 A배만큼 증가한 것이 10번 있기 때문에 A의 10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2005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의 10제곱에 해당하는 값만 알면 2005년의 인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 각각의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A의 10제곱은 196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됩니다. 169입니다. 169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고 이 값은 13이 됩니다. 따라서 이 A의 10제곱이 13이 되므로 2005년의 인구는 52만 명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어떤 방사능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A년 후에는 처음량의 2분의 1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A년의 정의를 반감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반감기가 A년인 방사능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라고 표현을 했을 때 T년 후 이 방사능 물질의 양 MT에 해당하는 값은 T년 후에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반감기가 300년인 방사능 물질의 양이 현재 M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물질의 양이 16분의 M이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활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고 이 식에 정확하게 순서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년 후에 처음량의 2분의 1이 되는 것을 반감기라고 했는데 그때 이 A년을 반감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A년인 방사능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고 T년 후에는 이 값에 대입을 해주면 되고 MT의 양, 최종 물질의 양은 이곳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주어진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반감기가 30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A의 값에 300을 대입을 하면 되니까 이 A의 값에 30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농도를 M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현재의 농도는 위 문제에서 처음의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에 M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양이 16분의 M으로 변하는 것을 구해야 되니까 최종 물질의 양이 16분의 M이 되니까
최종 물질의 양, 이곳에 16분의 m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밑에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m에 해당하는 값은 m 곱하기 2분의 1에 300분의 t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같은 문자인 m이 약분이 되고 이 값은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1 2분의 1에 300분의 t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다시 표현하면 2분의 1에 4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1에 300분의 t제곱이 되게 되는데 밑에 있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지수만 동일하면 두 값이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t의 값은 1200이 되게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